예, 오늘은 주제를 부모와 자로 정하셨는데 부모와 자식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죠? 예,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식이고요. 법률적인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양에 의해 형성되는 부모와 자식을 말하고요. 예. 생물학적인 이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먼저 이제 모자 관계는 출산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생물학적인 부자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하지요. 예.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요. 예.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역시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이 되고,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면 그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예. 이 경우는 모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 과연 그 자가 누구의 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법원이 당사의 청구에 의해서 부가 누구인지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하는 걸 제기해서 친생을 부인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뭐 아버지하고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엄마 혼자만 그 모단에 두고 부를 빈칸으로 해두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던데, 이제 이런 경우 뒤늦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부가 또는 생모가 그 입증서를 준비를 해갖고 인지 신고를 하면, 예. 그 이제 인지가 됩니다. 인지가 되면 그 출생한 때부터 출생자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식으로 등재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사람마다 사정 가지각각인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원래 아버지 어머니의 자아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아로 출생 신고를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흔히 드라마에 보면 뭐 언니한테 또는 뭐 형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많이 있죠.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여튼 사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에서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유전자 감식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생자인지 아닌지를 웬만하면 다 밝혀낼 수가 있지요. 예. 그 생물학적 부모가 아님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이제 법적 관계가 형성되는 게 이게 입양이죠. 예. 입양을 하면 법률상의 자아가 됩니다. 예. 입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입양이 되는 사람, 이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강제로 입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될 사람은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직접 자신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에 가름해서 입양을 승낙하는 방식으로 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만 그 부모가 이제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이랬던 경우에는 그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사후에 입양을 없던 것으로 또 돌릴 수도 있나요? 의사합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짜로 서류 꾸며가지고 했다 이러면 이제 입양이 무효지요. 예. 이제 입양이 무효인 경우도 있고,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양으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되돌리는 게 바로 이제 파양입니다. 파양. 예.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협의해서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계는 옛날에 이제 한정치산자라고 했던 이 경우에는 파양할 수 없고요. 협의상 파양이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파양을 합니다. 예. 재판상 파양을 할 때는 이제 어느 한쪽은 파양을 안 하겠다고, 저쪽은 파양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 이제 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갈라주는 거잖아요. 예.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또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또 양부모나 양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쳐서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하면 이제 그날로 양자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양자와 조금 다르게 친양자라는 것이 또 있어요. 예. 최근에 친양자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따라서 성도 양부의 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최근 이제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린 자녀를 아내 혼자서 이혼한 여자분 혼자서 양육을 하다가 재혼을 했는데 예. 워낙 어린 나이라 친아빠라고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성이 서로 달라 이런 경우에 애의 친생 아빠의 동의를 받아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뭐 3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되고 하는 요건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고 실제로 친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는 이런 제도들이 생긴 거고 이거 최근에는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성도 같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혼 시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이제 양육자 및 친권 행사자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친권이라는 표현 때문에 남편이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는 건 동의는 하는데 친권은 기어이 이제 공동으로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친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버이 친자의 권리권자니까 마치 어버이의 권리 같은 거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권 행사자는 양육권은 니한테 줘도 내가 친권은 절대 니한테 못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친권은 우리가 아는 뭐 부모의 권리 이런 거는 아닌 거고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일단 일정한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그 권리 의무를 부모가 갖게 됩니다. 이걸 친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아이를 보호 교양하는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아이에게 특정한 거소를 정해주고 너 여기서 살아라고 지정해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법률행위를 재산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이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대신 관리를 해준다거나 법률행위를 하며 동의를 해준다거나 대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권리들이 친권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친권이라고 하는 건 양육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부모는 따로 사는데 공동친권을 해두면 꼭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뭘 하거나 뭘 한 경우 꼭 같이 만나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권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여서 친권자는 양육자가 갖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편하긴 하다. 이렇습니다.